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2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월 29일 복수의 중국 언론들은 홍콩 법원의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에 대한 회사 청산 명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헝다그룹은 이미 원화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로 인해 몇 년 전부터 각종 채권 채무 불이행 및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진행 중이던 1000개가 넘는 부동산 개발 계획이 묶여있는 중으로 이번 전염병 이후 있었던 중국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체계도 중국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업체들의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중국 온라인 채널들도 관련 소식을 전하고는 있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짧고 뭔가 자세한 분석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중 한 곳에서만 헝다그룹이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 판결이 헝다그룹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헝다그룹은 여전히 중국 본토 및 여러 국가에 많은 자산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헝다그룹의 대부분 실물 자산들이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 본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에 대한 청산 작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과, 이미 중국 내 많은 자산들이 채권자나 법원에 의해 묶여 있어 남아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최근 또 하나 중국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국 동관시 대형 공장으로 유명한 치트윙 테크놀로지 기술자의 6개월 강제 휴가 관련 글이 중국 온라인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장의 휴가 통지서 이미지와 함께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여러 부서가 포함된 1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6개월에 달하는 휴가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업체 측과의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업체 측의 휴가 관련 공식 통지가 없었다며 소문 정도로 여기면서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하웨이의 공급업체 중 하나로 알려진 해당 업체는 이미 2023년 연초에 휴가 공고를 올리며 주문량 급감으로 인해 인적자원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3개월에 달하는 강제 휴가를 결정한 적이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이미 전체 직원의 25%에 달하는 2,500명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일부 공장들이 장기 휴가의 형태를 갖춰 직원들을 자발적 퇴사로 몰아 여러가지 비용을 아껴가면서 인원을 줄여왔다는 게 알려져 있었기에 중국 네티즌들도 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그간 외자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 소식이 연이어 들려올 때만 해도 중국 온라인 애국자들은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으나,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 관련 글에 남겨진 댓글은 주식 관련 내용들이 많고 동강 기업 글에 남겨진 댓글들과 비슷한 게 많아 따로 소개드리지 않은 점 시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난 찾아가면 바로 직장을 마련해줄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천천히 도시에서 생존할 수가 없고 농촌 돌아가서 땅이나 파야 될 듯. 경제는 천천히 무너지고. 일 안 해도 되고 돈은 받으면서 네 대신 보험도 내주는구만.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최저임금에 새 직장 찾지도 못한다. 새 직장 찾으면 지 스스로 이직한 거라 그 어떤 배상도 못 받고, 최저임금도 2달째부터는 최저임금의 80%만 주는데 넌 가정 돌볼 수 있냐? 형태만 바꿀 사태잖아. 페트놀 차이나하고 차이나 타바코 들어가면 되잖아. 우리는 사회의 주인이니까. 그 일족도 아니면서 들어가고 싶어 하긴. 접수했을 땐 페라리였는데 지금은 트랙터 됐구만. 참 쉽지 않으셨겠어. 얼마나 허접해야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새 장 비워서 새 바꾼다더니 이젠 털 하나 안 남았는데 어쩌냐? 직장 바꿔서 반미 반이라면 되겠네. 미국 일본은 잘만 살고 계시지. 겁내지 마라. 실업대군을 전부 다 러시아 보내서 살아가라고 해. 시베리아 가서 감자 심으면 되겠네. 결국 중국에는 2 직업만 남을 거다. 하나는 온라인 쇼핑 방송하고 다른 건 택배. 배달도 있잖아.
그럼 5.2% 성장은 어떻게 나온 건데? 계산해서 나온 거지. 난 개인 사업자인데 분명히 판계였구만. 통계하는 것들은 무조건 연간 최저 300만으로 통계 잡더라. 공부를 많이 하면 능력 생기는 거야. 100% 너한테 합리적으로 1 빼기 1은 2를 내놓을 수 있어. 전문가가 평균 낸 거지 뭐. 때려 맞춘 거다. 막 CCTV 전용 뉴스 봤는데 동간산업 업그레이드하면서 저급산업 도태시킨대. 금방 여기에도 소식 올라오겠지. 노동자는 어쩌고? 각자 자기 집 돌아가서 각자 자기 엄마 찾는 거임. 헐 앞섰다 가면 되는 거임. 설 지나고 나면 많은 기업들이 쓰러질 거다. 당연하지. 고객이 사라졌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미 파산 지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큰 정세 영향 말고 설마 다른 더 깊은 원인은 없는 걸까? 농민들 농사 짓는 것도 관리받는데 기업들이야 뭐. 세정 비우고 세 바꾸기, 산업 교체로 첨단 산업 하는 거, 시장 영향, 관계 끊기? 첨단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공업구에 파산한 첨단 부동산은 넘쳐난다. 부동산도 곧 끝장이야. 2024년 차가운 겨울이 다가온다. 날이 추우니까 보온에 신경들 써. 한 해 더 추운데. 헝따 수준 봐라. 대문은 완전 거창한데 찬 겨울인 걸 진작에 알아봤다. 근데 일반인들은 진짜 방법이 없는 거라 이 겨울은 한참 무기한일 거임. 하웨이 가, BYD 가고, 러시아 가쇼. 이란, 리비아, 이라크, 조선, 하마스, 예멘, 후티가 만든 기업에서 일하면 돼. 나우루도 갈 수 있지. 못 들어봤는데 걔들도 뭐 테러 습격했었니? 걔들은 중국인들의 주머니를 습격했지. 왜 아프간은 빼먹음? 정식명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거야. 전부 다 일부 문명 선진국이니까 100% 노동법을 준수하는 좋은 기업들일 거임. 그리고 쿠바! 우리의 좋은 친구 짐바브웨. 달러 몰락했다던 거 아님? 세계 구조가 바뀌고 있다더니만. 미국 경제 붕괴하다던 거 아니야? 전문가가 그러는 게 금방이래. 미국만 그런 게 아니야. 전 유럽이 다 그래. 미국은 계속 쇠락 중인데 벌써 50년째야. 대부분 민영기업 다 무너진다. 다들 좀비들 잘해라. 이쪽에 문 닫은 기업 엄청 많음. 닥털만 날림. 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된 건데? 트랙터 몰던 사람한테 비행기 몰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 핵심을 얘기 안 했네. 체제의 구조적 공평한 환경하에 지식 재산권과 특허, 사유재산을 영원히 보호하는 거임. 그 사람들은 맨날 자본가들 보고 꺼지라고 했던 거 아님? 그래놨으니 다른 사람이 일 뺏어다 하는 거잖아. 가장 많이 말했던 건 잘 가라, 배웅은 안 한다 였음. 중국 노조는 왜 안 튀어나오실까? 곧 설이잖아. 복지 준비하고 있겠지. 외자 쫓아내더니 이젠 편안해지셨어. 외자는 우리의 완벽한 산업사슬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착취당하지 않고 집에서 부자 되기만 기다리면 되겠네. 산업사슬은 아직 있는데 시장이 없어졌잖아. 여러분들의 배달택배 대업 참가를 환영합니다. 다 실업하면 택배업은 멀쩡하겠냐? 상장으로 자금만 모아놓고 이익금은 지불 안 해도 저런 공장은 못 구한다. 망하지 않으면 휴가당한 직원들한테 미안한 거라고. 으이그. 자금 모은 게 공장 구하려고 그런 거냐? 해외 나가서 즐기려는 게 아니고? 상장 목적은 해외 도피잖아. 저 6개월 동안은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많은 상한가 치던 게 어떻게 순식간에 넘어지는 건데? 계속 노력해라. 하늘이 투명하게 변하도록. 몇십 년의 성과를 그 사람이 날려버렸구만.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결과잖아.